주변을 둘러보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보여주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미 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더 많은 부를 쫓고 더 좋은 차, 더 좋은 명품백을 가지고 싶어 한다. 또한 이러한 물질적인 욕망 외에도 인간의 정서적 욕구도 무한하다. 일부일처제라는 사회 규칙이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규칙을 준수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불륜 사건은 오직 한 사람과의 사랑이 인간의 정서적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줄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인간이 이런 식으로 그들의 욕망을 쫓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감을 가져다 줄까? 끝없는 물질적 정서적 욕구 충족이 인간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물질적으로 빈곤한지 부유한지의 여부와 인간 행복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는 인간의 삶이 수월할수록 자살이 감소하는지를 보면 된다. 불행이나 행복은 주관적인 값이므로 불행의 극단적 형태이자 수치화할 수 있는 자살 데이터를 통해 그 사회가 겪고 있는 불행의 정도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다. 어느 한 사회의 자살이 증가하면 그 사회는 행복한 사람이 적은 사회이고 자살률이 감소하면 행복한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질적 욕구가 충족되면 인간의 행복은 증가할 것이라고 믿어진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틀렸다. 자살을 발생시키는 요인에는 빈곤도 있지만 경제적 번영도 있다. 어떻게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두 사건이 같은 결과를 초래할까? 그 두 사건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그 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어떠한 특징이 자살이라는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빈곤과 부유함이 가지는 공통의 특징이라는 게 무엇일까? 두 사건 모두 사회의 집단적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특징을 공유한다. 사회 질서가 심각하게 재적응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갑작스러운 성장이든 예기치 않은 재난이든 간에 사람들이 자살하기 쉬워진다. 가령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경우 사회적 계급의 하락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전보다 낮은 지위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그들은 필요와 욕구를 줄이고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 그러한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며 사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충분한 노력을 해보기도 전에 자신의 위축된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부의 증대가 발생한 경우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생활 조건이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한정된 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금욕이나 인내와 같은 통제는 사라진다. 부를 획득한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규제의 마비를 느낀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 정당한 것과 정당하지 못한 것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욕망에 제약이 없어진다. 기존의 규제가 권위를 잃은 상황에서 뜻밖의 횡재가 크면 클수록 욕망은 조급해지고 통제를 참지 못한다. 가장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욕망이 규제를 받지 못하므로 일종의 무규율 상태가 더욱 고조된다. 획득한 결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목표가 없는 경쟁은 무제한으로 지속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삶의 의욕이 약해지고 자살률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는 빈곤한 국가가 자살이 현저히 적다는 사실을 설명해준다. 빈곤은 그 자체가 일종의 규제이므로 자살을 방지한다. 가진 것이 적을수록 그는 자기 욕망의 한도를 제한한다. 그리고 주위에 부자가 없기 때문에 질투도 하지 않는다. 상대적 박탈감이 없으니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인간 삶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인간은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서두에서 말했지만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인간과 달리 동물은 육체적인 욕구만 충족이 되면 생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반면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인간의 욕구 대부분은 육체에 의존하지 않으며 의존한다 하더라도 동물과 같은 정도로 의존하지 않는다. 인간의 욕구의 양을 측정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욕망의 양을 설정하는 기준은 인간의 신체나 심리 구조에서 찾아낼 수 없다.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며 무한한 욕구 충족은 삶을 불행에 빠뜨린다. 사라지지 않는 갈증은 끊임없는 고문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그러한 욕구는 통제되어야 하며 그러한 욕구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사회뿐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사회인가? 왜 인간의 욕망을 제한하는 역할을 사회가 해야만 할까? 왜냐하면 개개인은 사회에 속해 있고 사회는 개인보다 우월한 정신적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만이 법을 규정할 수 있으며 사회만이 개인의 욕구를 제한할 수 있다. 인간이 받는 제약이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에 의해 인간의 욕망은 제한받는다. 누군가의 재물을 빼앗고 싶은 욕구, 원한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이고 싶은 욕구, 여러 사람과 사랑을 하고 싶은 욕구 등 이러한 욕구는 법이라는 사회적 수단에 의해 제한받는다. 그러한 제한은 인간에게 불행이 아닌 오히려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준다. 또한 사회가 인간의 욕망을 제한함에 따라 인간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사례에는 결혼도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15세에서 20세의 남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성별과 연령에서 미혼자보다 기혼자의 자살률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결혼은 성적 관계의 제한이다. 미혼자는 파트너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으므로 취향에 따라 마음껏 대상을 구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무엇이든 열망할 수는 있지만 아무 곳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왜냐하면 무한을 향한 병적 욕망은 무규율 상태를 일으킨다. 지금까지 경험한 쾌락을 넘어 다른 쾌락을 원하게 되며 가능한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면 불가능한 것을 꿈꾸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꿈꾼 비현실적인 욕망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 따른 좌절, 불안, 불만이 쌓이며 불가피하게 자살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반면 기혼자는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통해 성적 충동을 제약받은 사람들이다. 결혼은 애정생활을 통제하며 일부일처제라는 법은 그 사회의 기혼자들을 더 엄격하게 통제한다. 불륜을 저지른 자에 대한 비난과 법적 처벌은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자에 대한 예방교육이 될 수 있다. 결혼은 한 사람에게만 영원히 관계를 맺어줌으로써 욕구의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며 그 한계를 정해준다.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해 기혼자는 정신적 균형을 얻는다. 허용된 것 이상의 충동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기혼자는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고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는 것이다. 기혼자는 이 규제로 인해 가진 것에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동전의 양면처럼 모순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한쪽에선 번영과 성장을 장려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수단을 통해 우리를 규제한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자본주의는 일찌감치 금본위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화폐를 채택함으로써 사회의 욕망을 불어헤쳤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에서 번영은 터지지 않는 풍선과 같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싶으면 이 사회는 화폐를 풀어 경제의 규모를 계속해서 확대시킨다. 이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끝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인다. 이런 속물적인 인간들이 계속 양산되는 것은 이 사회 때문이라는 생각도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주체로서 인간은 번영만을 울부짖는 사회에 반하여 우리의 행동과 사상에 강한 결정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인간이 자신의 물질적 조건을 향상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번영과 성장과 함께 따라오는 도덕적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이다.